이 개요에서 가장 어쨌든 중요하게 보는 점은 이 토지의 용적률을 다 찾아서 지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는 중점으로 좀 많이 봅니다. 완전 남양 토지거나 정말 일조권을 많이 받는 토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다 못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공법 규제가 없더라도. 공법 규제가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용적률보다 덜한 용적률을 적용을 받는다든지, 꼭 인센티브를 채워야지만 용적률을 찾을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법정 용적률이 200%인데 199%까지 다 찾았으니까 다 찾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규모를 검토를 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의 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를 기계식으로 할 게 아니라면, 따로 뺄 게 아니라면, 자주식으로 뺀다면 1층에서 1층 전용부 부분들이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지하층을 더 넓힐지 면적을 더 키울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규모 검토를 했고요. 106평짜리 토지에 지하는 78평으로 파질 거고, 1층 면적 같은 경우는 41평, 2층, 3층은 50평 가까이, 4층, 5층은 한 36평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걸 계획을 해서 실제로 지금 그러면 이 땅을 사용을 해서 신축을 할 때 용적률을 다 찾아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런 정도의 면적이 나오면 임차기 용이하겠구나, 안 용이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한 층에 30-40평이 나오지만 한 층에 토지 평수가 작아서 10평이 나오거나 10평 미만이 나오거나 하다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겠죠. 신축을 했을 때 신축한 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많이 받아야겠지만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4층이나 5층으로 지어집니다. 4층으로 하게 되면 전용 공간은 좀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5층에 들어가는 코어 부분에 대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볼륨이 좀 더 커 보이기 위해서 5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2종에서 사실 6층까지는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가 적용이 돼요, 6층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층고도 많이 낮아지고 건축 비용도 증가가 되고 공용 면적 부분도 추가로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2종 같은 경우는 4, 5층 정도 지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기타 체크리스트들 이렇게 건축사무소에서 얘기를 좀 해줬네요. 그래서 여기가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던가, 에너지 절약 대상이라던가, 아니면 소방 설계 대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주게 되고요. 간단한 저희 평면도, 이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당연히 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신축했을 때 지하 1층 평면이 이렇게 나오고 1층 평면이 이렇게 나오고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될 것이며, 대충 어느 정도 규모로 건물이 지어지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으로 건물이 지어지겠구나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예산을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수익성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규모 검토한 것을 토대로 예산과 수익성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주변 임대 시세를 고려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나올지 체크를 해야 되고, 내 예산에 알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 정도면 재매각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들고 갈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시기 위한 과정이고요. 제가 이제 수익성 분석하는 그 엑셀 폼인데, 요걸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매매가는 아까 70억이었죠. 그래서 계약금은 7억이 들어가야 됐고 중도금을 20%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억의 중도금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잔금 전까지 총 21억의 자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잔금은 49억이 남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에 선정이 돼 있을 때니까 어떻게 그냥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축을 할 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공사 면적이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전체 면적이 290평이에요. 그럼 290평에 그냥 곱하기 9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29억, 26억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산정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 어떻게 보면 샀잖아요. 그러면 부셔야 되죠. 그래서 건물을 해체할 때 들어가는 해체 공사비, 철거 비용이죠. 그냥 예상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 그냥 경험에 대해서 나온 예상치. 건축물 해체 공사비가 지금 한 1억 원 정도 저는 예상을 했고요. 건축물 해체에는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 비용도 한 1,500만 원으로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하를 판다 그랬죠. 그래서 집안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토목에 대한 토목 공사를 할 때 토목에 대한 설계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한 1,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건축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290평 정도, 요 정도 사이즈면 한 7천만 원 정도 설계 비용이 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7천만 원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토목공사비, 지하를 팔 때는 토목공사 비용이 들어가고 그 안에 지하가 있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토목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건축공사비와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오고 사실 안반이 나온다던가 이런 돌발 상황들도 많은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억 원 정도 잡아놨고요. 땅을 팔려고 하면 땅을 파는 것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굴토심의 비용 500만 원 저희가 잡았습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에 대한 감리,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짓는 것도 감리가 필요하겠죠. 그 비용을 저는 한 3천만 원 잡았고, 그리고 설계한 대로 디자인이 나오는지 이 디자인을 감리하는 비용도 필요한데 이 비용을 3천만 원 따로 또 잡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가 잡은 금액이 공사 면적 290평에 시공 비용을 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6억이고요. 그냥 시공 비용 900이에요. 아니면 시공 비용 1000이에요. 이렇게 책정을 하신다면 그냥 나는 한 26억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는데 실제로 견적이 4억 오버됩니다. 4억이 누구 애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냥 공사 면적에 곱하기 얼마, 내가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제가 넣었던 비용들 꼭 고려하셔서 신축 검토하시고요. 세금 및 부대 비용이 들겠죠. 세금 및 부대 비용이라는 거는 취득세,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넣었어요. 그래서 취득세, 이제 잔금 전에 멸시를 하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취득세를 4.6%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70억에 4.6%로 지금 3억 2,200만 원을 넣어놨고요. 중개수수료는 그냥 제가 측정을 했는데 임의대로 측정을 했어요. 매매가의 0.9%, 그래서 6,300만 원. 해서 이 세금 및 부대 비용도 한 3억 8,5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각하셔야 될 게 또 있죠. 건물에 대한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안 하시고 전부 현금을 투입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키셔서 대출을 하시면서 건물을 매입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대출에 대한, 그리고 이 건축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축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임대료도 발생하지 않아요.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도 신축하실 때 같이 일정 부분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그냥 건축 자금 같은 경우는 기성에 따라서 실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자 계산이 좀 어렵지만, 심플하게 전체를 다 저희가 생각한 그냥 매매가의 70%, 공사비의 70%로 산정을 해서 대출을 그냥 일괄적으로 잔금 치르면서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데 들어가시는 소요되는 기간들이 1년에서 많게는 1년 6개월, 2년까지도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규모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일단은 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공사들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철거도 다 끝난 채로 저희가 이 토지를 받고 나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거고, 이런 전제하에 1년으로 잡았습니다. 본건 담보이자가 2억 2천입니다. 연에 5%로 계산을 했을 때.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 시설자금이라는 거는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데 건축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1년에 5.5%로 잡았습니다. 건물담보대출보다 이 건축비 담보대출이 0.5에서 많게는 1%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고려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용만 해도 지금 한 3억 3, 4천입니다. 그래서 총 일단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매입 원가는 108억이에요. 108억 500. 그리고 70억짜리 건물을 사서 짓는 데까지 다 들어가는 취득세, 지금 제가 얘기했던 공사비, 이자 포함했을 때 전부 들어가는 금액이 한 108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제가 70%씩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돼서 현금 투입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한 3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의 에쿼티는 37억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지금 이 70억짜리 건물을 사서 짓는 데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자가 많이 높다 보니까 저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아니면 이자 감당이 가능하다면 좀 더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익률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익률 검토에 대한 자료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임장을 나가서 임대 시세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 플랜을 어느 정도 짜서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있는 임대 시세를 조사를 해서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평당 얼마 정도 받고 있고 평당 얼마 정도의 지금 임대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게 되고요. 보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건물들의 위치별로 평당 임대료를 저희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1층에는 많이 받는 곳은 뭐 17만 원 받는 것도 있고 14만 원 받는 것도 있고, 이 건물 컨디션이나 임대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평당 임대료가 무조건적인 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참고를 해야 되는 지표 중에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뭐 물건을 브리핑 받으신 부동산 쪽에 확인을 하시던지, 아니면 실제로 직접 나가서 임대료 수준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금액을 토대로, 이 조사된 평당 임대료를 토대로 아까 제가 받은 이 건축 기호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몇 평의 건물이 지어질지 아까 나왔잖아요. 이 건물을 지어진데 이 평당 임대료를 대입을 시키면 조율해서 조금 저렴하게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인 걸 감안해서 1층을 좀 높였는데 뭐 2층부터 5층 그리고 지하층은 거의 10만원, 9만원, 뭐 8만원 요 정도 수준에서 체크를 했고, 전체 건물에서 나오는 평당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한 10만 5천원, 10만 6천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임대를 보시면 이 건물을 저희가 재임대를 신축을 하고 임대를 해서 만실로 채웠을 때 보증금 4억 2천에 월임대료 3,080만원, 그리고 관리비 305만원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관리비는 평당 10,000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축 시에 예상하는 임대 수익률이 나올 텐데요. 요거는 이제 중개법인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자료인 거고, 요 자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셔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추가되는 비용들도 많이 있고 세금들도 있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매입원가 대비해서 연수익률이라고 적어놨어요. 아까 매입원가가 얼마죠? 108억이었잖아요. 108억 대비해서 그 아까 이제 조사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가 대입을 했어요. 관리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증금 4억 2천에 월임대료 3,385만 원이라고 측정을 하고 NI를 10만 6천 원 정도로 잡았을 때 108억 대비해서 임대 수익률, 연 임대 수익률은 3.9% 정도 나옵니다. 이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들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추후에 재매각을 한다면 새로 사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금리가 좀 많이 높지만 금리가 좀 안정화됐을 때 내가 이걸 재매각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해서 사게 되는데 마이너스를 보는 수익률이면 접근하기 좀 꺼려해요.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저는 재매각 목표가를 한 1억 3천 정도로 잡았거든요. 평당 1억 2천이에요. 신축 건물, 송파구 역세권 대로변에, 그리고 상권과 가까운 곳, 주변에 배우 세대들이 늘어나는 호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봤을 때 저는 한 130억 정도 받으면 괜찮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저는 이 정도면 매각이 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도 거의 한 300평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130억으로 일단은 재매각 가액을 측정을 했고, 130억 재매각 가액 목표가 대비 연 수익률이 3.23%입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임대료도 조금씩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여지들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짠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짰지만 이거보다 공격적으로 임대를 진행해서 또 맞췄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억의 재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지금 정말 내가 들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건물을 어떻게 신축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에 엑시트죠. 나중에 이거를 매매를 했을 때 실제로 내 손에 어느 정도가 남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볼 때 지금 130억에 재매각을 했지만 지금 108억에 샀고 130억에 샀으니까 뭐 22억이 남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원가가 108억이 들었고 여기서 130억에 재매각을 했으니까 22억의 차익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빼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이제 세금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법인으로 매입하는 거를 고려를 했고, 최근에도 법인으로 매입을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법인으로 매입을 고려를 했고, 양도가액을 130으로 잡았을 때 취득가액 빠지고 필요경비 빠지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말 남은 금액인 거죠. 그게 한 25억 정도로 잡혔고, 여기서 법인세 22% 계산을 하면 5억 5천 정도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세후에 매각된 금액은 한 5억 정도가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124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면 정말 그냥 순이익, 세후 순이익은 내가 현금 투입된 거 다 가져가고 거기에 추가로 한 16억 정도
16억 3천 정도가 수입으로 발생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짠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짠 거고, 사실 조금 더 몇 년 뒤, 향후 몇 년 뒤를 본다면 저는 재매각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성 검토까지 이렇게 마치면 간단한 검토는 다 끝났다고, 기본적인 검토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사실 검토하실 사항들이 많긴 하지만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고 뭐 경험으로 습득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검토하고 계신 물건에 심화된 검토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